안녕하세요. 미라클 마케팅 연구소 민진홍 소장입니다. 지금까지 각각의 방법이 문제없이 기능한다면 유망곡의 데이터베이스 1이 구축이 되었어요. 그렇죠? 다음은 유망고객의 판매형 세일즈 페이지로 안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때 효과적인 방법이요. 여기서 여기로 고객의 DB는 아주 상품을 구매할 고객의 DB는 일단 모았어요. 예? 이 모은 고객을 갖다가 세일즈 페이지로 안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스텝 메일과 스텝 문자, 메일 매거진 시스템이에요. 자, 메일 매거진과 스텝 메일 문자. 근데 제가 이런 의견을 냈어요. 우리나라는 어떤 메일보다는 문자 쪽이 더 특화되어 있다. 양쪽 다 장단점이 있어요. 왜냐면 그래서 스텝 문자라는 거를 갖다 또 개발을 했어요. 제가 개발한 게 아니라 개발하라고 해서 개발자가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양쪽 다 활용할 수 있는 최적화되어 있어요. 시스템 자체는. 아직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판매 기술이에요. 자, 메일 매거진의 목적은요. 메일을 사용하여서 유망 고객과 지금까지는 별로 신뢰성이 없었던 그런 고객과의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신뢰감을 주는데 그리고 결국은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 신뢰감이 없는데 그냥 상품을 판매를 해버리면 사람들 구입 안 하거든요. 자, 왜 소셜 미디어만으로는 안 되는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가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는요. 인터넷 마케터들 중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소셜 미디어의 시대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메일을 통한 구식 마케팅의 시대는 끝났다. 여러분 중에서도 메일 요즘 누가 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러나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전성기인 지금도 여전히 대기업을 포함해서 메일을 통한 비즈니스가 매우 효과적이에요. 사실은요. 그 이유는 소셜미디어와 메일은 특징과 역할이 각각 틀려요. 예? 왜냐하면 소셜미디어의 특징은요. 풀이에요. 풀형. 풀형이란 유저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에 접속하여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올려도요. 정보를 접할 수 없어요. 예? 결국은 길거리에 붙어있는 포스터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상품이 아무리 뛰어나고 좋아도 고객이 찾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게 소셜미디어의 특징이에요. 메일 마케팅의 특징은요. 푸시예요. 왜냐하면 고객의 DB를 갖고 있잖아요. 예? 내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상대의 시선이 닿는 곳까지 전달할 수 있어요. 내가 시나리오를 기획을 해가지고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소셜 미디어를 하여 유망 고객을 모으면서도 실제 고객의 교육이나 세일즈는 메일이라든가 문자를 통해서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자를 잘못 쓰면요. 문자 여러분들 오면 굉장히 거부감이 느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스팸으로 그러니까 세일즈를 하는 문자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고객이 처음에 제가 스팸 문자를 제가 개발한 게 하라고 했을 때는 뭐냐면 정말 고객이 필요한 정보를 랜딩 페이지로 신청을 해버리잖아요. 네? 신청을 해버리면 고객이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문자 와도 거부감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세일즈로 보내는 문자들은 상당히 거부감이 있어 스팸 처리를 하거든요.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문자도요. 그래서 일단은 메일과 그 스텝 메일
1일차 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스텝 문자는 지금 완벽하게 지금 구축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자, 메일 매거진으로 세일즈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세일즈는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유망 고객을 모아야 돼요. 그 다음에 고객을 교육한다라고 그래요. 조금 말씀드릴게요. 왜 교육이라는 말인지. 공감대를 형성을 시켜야 돼요. 이러한 흐름을 거쳐야지만 비로소 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메일 매거진이요. 자, 실제 생활에서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갑자기 세일즈란 뭐 영업사원이 갑자기 세일즈한다 그러면 굉장히 불쾌감, 뭐 의심하게 되고 불쾌감 얻게 되잖아요. 이게 소상공인이 하는 방법이에요. 지금요. 갑자기 오프라인에서 갑자기 오프라인에서 뭐 영업사원 하면 문도 안 열어주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온라인상에서 살짝만 바꿔서 생각하면 아직 신용이 없는데 내 거 사줘, 내 거 최고야. 아무도 안 믿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저는 여기서 스토리텔링 기법을 집어넣어요.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고객에 대한 내 상품이 아무리 뛰어나도 특징을 많이 열거하는데 특징보다는 베네핏을 충분히 표현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정보가 고객한테 없기 때문에 일단 고객의 DB를 모으면서 자연스럽게 고객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신뢰감을 쌓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상품 자체에 대한 필요성이나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 있어요. 네? 이때 유망 고객이 당신의 상품에 공감할 수 있도록 유망 고객을 모은 다음에 이 메일 매거진이라든가 스텝 문자 이걸 통해서 고객 교육을 하는 거. 이게 신뢰감의 형성이에요. 메일 매거진은 지속적으로 고객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메일을 갖다가 안 읽는 거는 스팸 메일을 보내기 때문에 안 읽는 거예요. 네? 문자도 마찬가지. 근데 고객한테 정말로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이 누군가 아파, 암이 있어. 근데 그 암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정보와 그런 걸 제공하면 안 읽겠어요? 당연히 읽어요. 찾아서 읽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은 정말 훌륭해요. 메일이라든가 스텝 메일이라든가 뭐 페이스북, 유튜브.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메일 누가 읽어? 아니에요. 읽어요. 저는 메일만 가지고 여태까지 메일 외에는 비즈니스를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요. 네. 자, 메일 매거진을 통해 세일즈를 할 때 중요한 포인트. 일단은 제목을 잘 줘야 돼요. 메일을 보낼 때 저는 메일 하나하나 보낼 때마다 이 제목을 제일 많이 생각을 해요. 고객이 이거를 열까 안 열까. 그 어떤 마케터의 그런 육감이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냈을 때 몇 명 정도 클릭을 해서 몇 명 정도 신청을 하겠다. 이런 게 와요. 저는요. 그건 오랜 세월 동안 육감이에요. 자, 미국의 조사 회사에 의하면 메일을 열지 않기로 결정하는 가장 큰 이유가 관심이 없어서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본의 미국의 그런 어떤 메일을 많이 받아보기 때문에 기다려요. 이 사람 오늘 몇 시에 보낸다 그러는데 왜 안 오지? 그 기다리게 된대요. 여러분들 기다리게 하는 메일을 보내야 돼요. 예? 이게 안 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한테 저 어저께도 유튜브 누가 매뉴얼 보낸다고 해가지고 제가 신청해서 계속 기다려요. 그 시간 열리는 안 열리는. 자, 그래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목을 만드셔야 돼요. 그 관심을 가질 만한 제목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내용을 보내더라도 고객이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제목은 세일즈 레터에서 헤드라인과 같기 때문에 헤드라인을 쓰는 노하우가 도움이 될 것이다. 이 헤드라인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동영상이고 뭐고 카피라이팅이 기본이 돼야 된다고. 메일 매거진을 통해 세일즈를 할 때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는 두 번째는 도달률이에요. 개봉률, 클릭률과 같은 지표를 설정하고 개선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조금 프로그램적인 얘기예요. 리스트 수가 1000개라고 해도 1000명의 사람이 메일을 다 보는 건 아니에요. 예? 뭐냐면 지표로 만들었어요. 그래프로. 여기 리스트 수, 도달률, 개봉률, 클릭률, 계약률의 이 지표인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하나. 리스트 수는요.
단순히 수집한 랜딩 페이지에서 고객의 DB를 갖다 수집한 수예요. 이건 광고를 통해서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페이스북, 유튜브 아까도 했을 때 뭐 무료로도 모을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광고로 많이 해요. 왜냐하면 모으면 광고라는 건 어떨 때 해야 되냐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 해야 되냐면 내가 모았는데 그 모은 고객의 DB를 가지고 수익까지 창출하는 데 있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광고보다 수익이 훨씬 더 많이 난다 그러면 그때는 광고를 올인을 해버려요. 근데 그 시스템이 안 돼버리면 광고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50만 원 아니라 100만 원, 뭐 200만 원, 300만 원 테스트 거친 다음에 해버려요. 그게 광고를 해야 그럴 때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도달률, 미도착 메일, 스팸 메일을 보내다 보면 스팸 메일로도 많이 빠져요. 그리고 한꺼번에 1000개, 10,000개 보내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걸러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지금 일본이랑 MOU 맺고 있는 거기는 99%가 도달을 해버려요. 개봉률, 그 중에서 메일을 개봉한 사람의 수가 그러니까 메일을 보냈다고 해서 다 개봉하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헤드 카피 그거에서 개봉을 할지 안 할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개봉률은 또 이렇게 낮춰져요. 예? 그러니까 예상 고객의 DB를 모았다고 해서 전부 다 개봉하는 건 아니에요. 자, 메일 안에 있는 또 개봉을 했잖아요. 개봉을 하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안에 제가 링크를 클릭하게끔 그걸 만들어요. 링크를 전부 받는지 안 받는지 내가 원하는 거를 갖다가 클릭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갖다가 판단하는 기준이 이게 클릭률이에요. 요만큼. 예? 그리고 계약률은 더 이렇게 낮춰져요. 예? 자, 계약률. 그 중에서 상품을 구매한 사람의 계약수는 또 이렇게 낮아져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이 이거는 높이면 되거든요. 예? 자, 이처럼 당신이 세일즈 메일을 보냈다 해도 그것을 읽는 사람은 리스트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더라도 끊임없이 우리는 연구하고 공부하고 카피라이팅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읽게끔 만드는지 개봉률은 평균적으로 한 자리의 수의 확률이라고 해요. 클릭수는 그중 절반 이하도 안 돼요. 네? 즉 리스트 수가 1000개 있다고 해도 개봉한 사람은 수십 명. 제가 보니까 제 리스트들은 제가 모았을 때 한 40%. 왜냐하면 제가 랜딩 페이지로 모았기 때문에 가장 핫한 그런 DB예요. 관심 있는 고객들.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메일을 보냈을 때 한 40% 굉장히 뛰어난 숫자예요. 그건요. 자, 그래서 메일 하나하나 보내는 게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고 보내요. 다 그냥 메일 그냥 확 보내는 거 아니에요. 다 계획적으로 보내요. 그러므로 각각의 지표를 확실하게 체크하여 착실하게 확률을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 이 세일즈 메일을 만약에 보내고 싶다. 그러면 리스트 수가 1000명이고 평균 개봉률이 10%, 평균 클릭률이 개봉한 사람 중 30%라고 가정해 보면 최종적으로 웹사이트에서 상품을 보는 사람은 리스트 1000명 곱하기 평균 개봉률 10% 곱하기 평균 클릭률 30%. 한 1000명 중에서 한 30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이거를 개선을 하는 거예요. 개봉률을 좀 높여요. 클릭률도 높여요. 10%에서 12%. 클릭률도 30%에서 40%로 높인다면요. 최종적으로 여러분의 웹사이트에서 상품을 보는 사람들은 30명에서 48명으로 높아지거든요. 단순히 메일을 보내고 끝이 아니에요. 계속 체크를 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개선하기 전과 비교하여 한 번에 1.5배 이상이 보게 되는 것이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의 수도 1.5배가 되는 거예요. 자동 판매 시스템을 만들면 그거를 항상 체크해가지고 개선을 해나가요. 리스트 수는 같아도 개봉률과 클릭률을 조금씩 개선하면 매출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리스트 수를 1.5배로 올리는 것은 리스트를
수를 1.5배로 올린다는 건 광고를 해야 되고 페이스북, 유튜브 그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고객의 DB를 얻으려고. 그건 돈도 많이 들고 매우 힘들지만 개봉률과 클릭률을 개선하는 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스트를 갖다가 그만큼 모으면 그만큼 이 안에 게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으면 상품 판매율도 계약률도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 과정은 끊임없이 하는 게 좋아요. 제목을 바꿔보거나 메일 내용을 개선한다면 좋아지는 것입니다. 자, 메일 매거진을 통해 세일즈를 할 때 중요한 3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 리스트를 영역별로 분류를 하는 건데요. 이 1포인트인데 수집한 리스트를 영역별로 나누는 것은 개봉률, 클릭률, 계약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가장 단순하게 나누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망 고객, 아직 상품을 구입하지 않은 고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 상품을 구입한 고객, 그거를 갖다 구매 고객, 이 2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영역을 더 나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료 오퍼 A.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마케팅을 강의한다. 뭐 유튜브 마케팅을 강의한다. 유튜브에 오퍼를 던지면 사람들이 유튜브에 관심 있는 사람이 오잖아요. 근데 페이스북을 강의한다 그러면 페이스북에 대한 오퍼를 던지면 페이스북에 강의한 사람들이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요. 이런 식으로 오퍼를 통해서 유망 고객이 나눌 수 니즈가 서로 틀려요. 네? 그거를 스텝 메일 매거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요. 그래서 비즈니스별로 사람을 구분시킬 수도 있어요. 네, 나이도 구분시킬 수도 있고. 또한 상품을 한 번 구매한 고객, 10번 구매한 고객에게 각각 다른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네, 대부분의 메일 배송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영역으로 나눠 메일을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메일 매거진은 세일즈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세일즈, 이 2가지를 메일 매거진이나 메일 스탬 문자를 통해서 지속해 나가면 참 좋아요. 안녕하세요. 미라클 마케팅 민진홍 소장입니다. 마케팅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몰라 고민하고 계신가요?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설명문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1:1 상담 신청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